제25화 내부의 적 혹은 최고의 아군. 성황고 위키는 크라운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화살이었다. 예전처럼 한두 군데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었다. 학교의 모든 곳이 감시의 눈이 되었고 모든 학생이 잠재적인 고발자였다. 철옹성 같았던 크라운의 왕국은 이제 사방에서 빗물이 새는 낡은 오두막 신세가 되었다. 균열은 당연히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황철민은 연이은 폭로에 극도로 예민해져 사소한 실수에도 부하들을 몰아세웠다. 공포 정치는 외부에 적이 있을 때는 효과적이지만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파괴하는 법이다. 하위 멤버들은 더 이상 크라운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언제 자신의 이름이 유령의 다음 게시물에 오를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이진우는 지금이 적의 성벽을 허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성는 언제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야. 우리에겐 성문을 열어줄 내부의 아군이 필요해. 김세아와 최윤지의 정보망에 한 명이 걸려들었다. 이 학년 6반이 이동훈. 크라운의 중간 간부급이었지만 원래 성격이 소심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주도하기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담한 유형이었다. 최윤지는 이동훈이 최근 크라운의 모임에 자주 불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정보를 가져왔다. 김세아는 그가 익명으로 성황고 위키 글들을 여러 번 읽어본 접속 기록을 찾아냈다.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끌어들일 건데? 가서 우리가 유령이라고 밝히기라도 하게. 박태산이 물었다. 아니, 우리가 그를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가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진우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했다. 그는 이동훈을 구석으로 몰아 스스로 살기를 찾게 만들 생각이었다. 며칠 뒤 성황고의 유령의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작년 가을 학교 축제 찬조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나? 내용은 축제 때 거둔 찬조금 중 일부를 크라운 멤버들이 빼돌려 자기들끼리 회식을 했다는 폭로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글의 내용은 사실이었지만 주동자가 당시 회계를 맡았던 다른 멤버가 아닌 이동훈으로 지목되어 있었다. 증거라며 올라온 장부 사진도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이동훈이 모든 돈을 관리하고 횡령한 것처럼 보였다. 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이동훈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렸다. 난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유령 위 정보는 언제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은 크라운이었다. 황철민은 이 기회에 모든 책임을 이동훈에게 떠넘기고 꼬리를 자를 생각이었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차가운 한마디가 전부였다. 동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다. 이동훈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모두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상황. 그런데 이상했다. 유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터. 왜 나를 지목했을까? 어쩌면 이건 시험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이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성황고 위키 익명 제보란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범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문을 향해 걸어온 병사가 성벽 위에 보이지 않는 사령관에게 백기를 든 순간이었다. 제26화 크라운을 탈퇴한 소년. 만남의 장소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공원 벤치였다. 이진우는 혼자 나갔다. 박태산이나 다른 멤버가 함께 있으면 상대가 위축될 것을 염려했다. 어둠이 내린 공원에 나타난 이동훈의 얼굴은 헬쑥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은 진우를 보고 잠시 놀라는 듯했다. 이런 거대한 사건의 배후가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같은 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네가 유령이야. 유령은 이름이 없어. 그냥 모든 학생이 유령일 수도 있지. 진우는 모호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이동훈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크라운에 들어가게 된 이유, 축제 찬조금을 빼돌린 진짜 주범, 그리고 황철민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던 악행들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의 고해성사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거래를 제안했다. 너에게 기회를 주지. 내일 유령 계정에 정정 기사가 올라갈 거야. 너는 주범이 아니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내용으로. 너의 누명은 벗겨질 거야. 이동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넌 크라운에 그대로 남아. 그리고 오늘부터 넌 우리의 눈과 귀가 되는 거야. 황철민의 모든 계획,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보고해야 해. 그것은 용서가 아닌 거래였다.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대신 미래의 공헌으로 갚으라는 것. 이동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크라운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다음 날 진우의 말대로 성황고의 유령에는 축제 찬조금 사건에 대한 정정 미추가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은 이동훈이 주범이 아니면 진짜 주범은 크라운의 자금책 박주영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증거와 함께 폭로했다. 학교는 또다시 뒤집혔다. 그리고 크라운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령이 자신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멤버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황철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보이지 않는 스파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오후 크라운의 아지트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동훈은 테이블 밑으로 조용히 핸드폰 자판을 두드렸다. 금일 오후 5시 박태산 기습계획 논의 중. 메시지는 곧장 이진우에게 전송되었다. 내부의 적은 이제 최고의 아군이 되었다. 아덴성에 굳게 닫혔던 성문이 안에서부터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다. 제27화 적의 전략을 역이용하라. 이동훈이 보낸 문자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묵직했다. 크라운이 박태산을 노리고 있었다. 단순히 손을 봐주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달려들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의 마지막으로 남은 힘의 상징인 박태산마저 무너뜨려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 새끼들이 진짜. 박태산은 문자의 내용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잘 됐네. 마침 몸이 근질거리던 참이었어. 이번 기회에 아주 작사를 내주지. 앉아. 이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네가 가서 싸우면 모든 게 끝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게 불량 학생들의 패싸움으로 변질되는 거야. 그게 바로 황철민이 원하는 그림이야. 그럼 어쩌라고. 그냥 맞고 있으라고. 아니, 싸워야지. 하지만 그들이 정한 시간, 그들이 정한 장소에서 싸워줄 필요는 없어. 진우는 자신의 경전을 펼쳤다. 바츠 해방 전쟁의 기록. 전장의 기본은 상대를 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들의 영역은 폭력과 공포지. 우리의 영역은 진실과 여론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진우의 역습 작전은 대담했다. 그는 이동훈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크라운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달라는 것. 목숨을 건 부탁이었지만 이미 배를 갈아탄 이동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황철민이 강태수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해서 진우에게 보냈다. 결전의 날 오후 4시 성안고의 유령 계정에 긴급 공지가 떴다. 속보 오늘 오후 5시 체육관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게시물에는 크라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박태산을 기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소름 돋을 만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증거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이 첨부되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황철민과 강태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게시물의 마지막은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그들이 정의를 심판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심판의 증인이 됩시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체육관 뒤편 공터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크라운 멤버들이었다. 그들은 위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박태산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박태산 혼자가 아니었다.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온 수백 명의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멀찍이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크라운을 향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선생님들까지 뒤섞여 기습을 위해 마련된 어두운 공터는 대낮보다 더 환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크라운 멤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던 사냥꾼이 오히려 수백 마리의 동물들에게 포위된 꼴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 수백 개의 눈 앞에서 박태산을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폭력범이 될 터였다. 결국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들의 등 뒤로 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적의 전략을 역이용해 그들의 함정을 공개적인 처형대로 만들어버린 완벽한 승리였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우와 태산의 어깨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제28화 분열의 씨앗 이간계. 함정의 실패는 크라운에게 치명타였다. 단순한 계획 실패가 아니었다. 그들의 계획이 사전에,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크라운의 아지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황철민은 누구도 믿지 못했다. 그의 의심의 눈초리는 가장 가까운 곳, 자신의 오른팔인 강태수에게까지 향하고 있었다. 최근 강태수는 사사건건 자신의 방식에 불만을 표해왔다. 어쩌면 왕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진우와 김세아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적이 스스로 의심하고 흔들릴 때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주면 성벽은 와르르 무너지는 법이다. 이간계를 쓸 때가 왔어. 진우의 새로운 작전은 교활했다. 내부 스파이인 이동훈을 이용해 크라운 내부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이동훈은 점심시간에 일부러 다른 멤버들 옆을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어제 강태수 선배가 도서관에서 김세아랑 이야기하는 걸 본 것 같은데. 김세아는 전교 1등이자 크라운과는 전혀 접점이 없는 인물. 하지만 성안고의 유령이 보여준 치밀한 정보력 때문에 아이들은 유령의 배후에 김세아 같은 브레인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었다. 이동훈이 던진 미끼는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다. 강태수가 전교 1등과 손을 잡았다. 강태수가 황철민을 배신하고 새로운 왕이 되려 한다. 이야기는 사리부터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황철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황철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태수의 멱살을 잡았다. 내 짓이지. 유령한테 정보 넘긴 거 너 맞지? 미쳤냐? 내가 누군데?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강태수 역시 참지 않았다.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가리가 컸어? 내가 없었으면 너 같은 놈은 진작에 끝났어. 이 새끼가 진짜. 두 사람의 고함은 결국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한때 성안고를 공포로 떨게 했던 왕과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기사. 그들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모습은 한편이 희극과도 같았다. 싸움은 다른 멤버들이 뜯어말리고 나서야 겨우 끝났지만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이후 강태수는 더 이상 황철민의 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몇몇 행동대원들도 함께였다. 단단했던 왕국은 마침내 두 개로 쪼개졌다. 낡은 창고 안, 이진우는 아덴성 지도위, 크라운의 왕관 표시 한가운데에 길고 붉은 균열을 그었다. 연합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적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제29화 우리는 이기고 있는가. 크라운의 분열은 성안해방연합이 거둔 가장 극적인 승리였다. 황철민과 강태수가 서로를 적대하게 되면서 성안고를 짓누르던 거대한 권력은 하루아침에 반으로 쪼개졌다. 아지트에 모인 연합 멤버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쟤들끼리 싸우다 알아서 망하겠네. 박태산이 가장 먼저 환호성을 질렀다.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가장 강력했던 두 사람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통폐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다. 최윤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학교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어. 이젠 황철민 눈치 한 번, 강태수 눈치 한 번, 두 번을 봐야 해.
애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어. 김세아에게서도 차가운 분석이 담긴 문자가 도착했다. 목표는 일진연합의 해체였음. 현재 상황은 분열일 뿐. 권력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고 혼란만 가중됨. 이건 승리가 아님. 교착 상태임. 멤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세아의 말은 사실이었다. 거대한 암덩어리 하나가 두 개의 작은 암덩어리로 나뉘었을 뿐이었다. 학교라는 몸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다. 분위기를 가장 무겁게 만든 것은 이진우의 침묵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덴성 지도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번 승리가 이전의 승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물함 해방, 화장실 탈환, 매점 봉쇄. 그 모든 것은 부당한 규칙에 대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간계는 달랐다. 그것은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전, 바츠 해방 전쟁의 기록을 떠올렸다.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을 때 그들 내부에서도 권력을 탐하고 동지를 모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정의로운 혁명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을 꺼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또 다른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승리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그들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었다. 그들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권력 싸움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된 것일 뿐일까? 긴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진우였다. 그는 창고 벽에 붙여놓은 그들이 처음 연합을 결성했을 때 만들었던 행동 강령을 가리켰다. 우리의 목표는 크라운의 해체이며 새로운 권력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를 잊으면 안 돼. 황철민을 끌어내리는 게 끝이 아니야. 누구도 황철민이 될 수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의 진짜 전쟁이야. 그의 말에 멤버들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잠시 길을 잃었지만 자신들이 처음 깃발을 들었던 이유를 다시금 떠올렸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위한 싸움. 그들의 전쟁은 이제 이 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제30화 어둠 속의 감시자들. 크라운의 분열은 학교를 새로운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황철민파와 강태수파 두 개의 무리는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았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자리 싸움이 벌어졌고 방과 후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들의 패싸움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성안해방연합은 자신들의 역할이 바뀌어야 함을 깨달았다. 더 이상 크라운이라는 단일한 적을 공격하는 혁명군이 아니었다. 이제는 두 개의 폭력 집단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의 전략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되었다. 성안고의 유령 더 이상 폭로의 도구가 아니었다. 위험을 예고하는 경보 시스템이 되었다. 김세아와 최윤진은 위키에 쏟아지는 제보들을 분석하여 두 세력의 충돌 예상 지역과 시간을 예측했다. 이진우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유령 계정에 경고문을 올렸다. 오늘 6교시 이후 1학년 교실이 있는 별관 복도는 위험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들은 본관으로 우회하십시오. 경고문은 효과적이었다. 아이들은 미리 위험 지역을 피했고 두 세력은 싸움을 벌이려 모였다가도 구경꾼 하나 없는 뻘쭘한 상황에 스스로 물러나기 일쑤였다. 박태산의 역할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선봉장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한 감시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후배들과 함께 싸움이 벌어질 만한 곳에 미리 가 있거나 힘없는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에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싸움을 걸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박태산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수파의 몇몇이 한 1학년 학생을 으슥한 계단으로 끌고 갔다. 막 위협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계단 위쪽에서 박태산이 조용히 내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동시에 근처에 있던 학생들의 핸드폰이 일제히 울렸다. 경고, 현재 중앙계단 비상구역,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습니다. 유령의 실시간 경보였다. 강태수파 아이들은 사색이 되었다. 물리적인 위협과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동시에 자신들을 옥죄어오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성안해방연합은 이제 학교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되었다. 그들은 권력을 탐하는 왕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성을 지키는 감시자들이었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을 지켜주는 익명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연합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학생 전체의 마음을 얻고 있었다.